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환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앞전 유튜브에서는 제가 한국인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서양의 다문화 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은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와 또 정반대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별 배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은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본은 따로 제가 한 챕터로 또 다음 유튜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다문화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모범 국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일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분단된 역사죠. 그리고 전쟁 후에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우리는 한강의 기적, 그리고 또 노동력 부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은 이 다문화 사회를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독일 스스로 이민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인과 이주민 모두를 위해서 강력한 사회 통합 정책을 쓰죠. 여기 사진에 보이는 메르켈 총리, 원래 동독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엄청나게 이민 정책을 수용한 사람입니다. 독일이 왜 그러느냐? 세계대전 전범국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죠. 어떻게 보면. 왜? 독일은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일으키면서 또 특히 2차 대전 일으키면서는 유태인을 민족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했죠. 그러면서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들면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차별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최근 독일의 이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호 문화 교육을 시킨다. 독일 전체 인구의 21%가 이민자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가 2015년에 643만 명이고 이주 배경까지 있는 사람들은 1711만 명. 전체 21%.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민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했다. 상호 문화 능력을 기르려고, 또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다수민과 소수민이 연대해서 어떤 하나의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게 이제 독일의 기본적인 이민 정책입니다. 그래서 상호 문화 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문화를 존중을 하면서 이걸 유아 교육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기에 인종, 성, 장애, 이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그런 시기에 벌써 상호 문화 교육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상호 문화 교육 실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에 국가 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를 했죠. 거기에는 첫째 뭐냐면 모든 교육기관 시설에서 상호 문화적 개방을 한다. 그리고 교육 사회복지 인력을 계속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키면서 교육 시스템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교육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주 아동의 청소년 언어 진단에서 언어 지원 능력을 강화시킨다. 또 하나, 학부모들도 같이 동참을 한다. 그래서 국가 통합 실행 계획을 하고 나서 독일은 완전히 이주민 이민 대책의 모범 국가죠. 자,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자기의 식민 지배국이 40 몇 개국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를 지배를 해왔죠. 그런 영국 제국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영국은 1962년에 이민법 제정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이민자들, 그 이민법 제정 이전까지 체류했던 이민자들을 전부 영국 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이 이민자에 대해서 골치를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이민자에 대해서 영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결과 1970년대에는 이민 정책이 노동당 보수당이 각각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백인 문제가 서서히 이제 표면화되기 시작하죠. 지금 저도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영국 밤거리에는 전부 흑인들만 눈에 띄는 거죠. 그 정도로 영국이 흑인들이 많이 이게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돼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거죠. 브렉시트는 뭡니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거죠. 우리가 브리티언 엑시트. EU에서 탈퇴한다는 건 뭐냐면은 EU에서 이민자 대우 정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이민자 대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탈퇴를 했는데 영국은 지금도 이 문제의 골치를 앓고 있죠. 영국이 이제 교육, 종교, 그다음에 영국의 국교회가 이제 성공회 그리스도교에 관련 지원은 이미 존재했는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원법은 1998년 그리고 2000년에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 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다문화주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주류 지배권과 그다음에 이민자들 이 주류 지배권이 지배층을 차지를 하고 이민자들은 주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이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제 가장 좀 보수적인 동화주의죠. 동화주의. 자기 문화에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는 강제로라도 이제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종교와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프랑스의 이제 다문화 문제가 서서히 노골화됩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는 속지주의 전통을 고수를 했죠. 그래서 이주민 통합 정책으로 공화주의 모델을 자기네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동화주의다. 프랑스가. 왜 그러냐? 프랑스 정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화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공화정이 뭐냐면 모든 인간에 대해서 평등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미 공화주의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 공화주의에 맞게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민자에 대해서 따로 자기네들은 대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가 자기네들이 프랑스 혁명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은 동화주의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동화주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결국 문화 간의 교육, 시민 간의 교육, 그걸 이제 보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이 동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 문화에 너네들이 흡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동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또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더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소수 인종 통합 역량이 문제가 돼서 지금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다문화 사회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다문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